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쉬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건강에 희망을 드리는 채널 희망건강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제 나이 78세,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심장과 혈관을 돌보며 그분들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시는 많은 분들이 박사님,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한데 그냥 소화불량인가 봐요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화불량이 돌연사의 주범인 심장마비, 아주 위험한 경고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손님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어떤 숨겨진 이것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이것이 대체 뭘까 궁금하셨죠? 바로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가슴 통증, 즉 비전형적인 심장마비 경고 증상입니다. 이 비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놀라운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심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결국 돌연사라는 무서운 상황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이것의 정체를 정확히 찾아내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심장마비의 그림자로부터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퀴즈 정답을 맞춘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그분들의 궁금증을 주제로 다음 영상을 특별히 제작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중 한 분은 70대 초반의 최 할아버님이셨습니다. 할아버님은 평생 건강에 자신 있으셨고 병원은 거의 가본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끝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은 그저 내가 체했나 보다, 나이 드니 소화가 잘 안 되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소화제를 드시고 누워서 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등까지 뻐근하게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왼쪽 팔이 저릿저릿하고 어깨까지 쑤시는 듯한 느낌도 드셨다고 해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쉬기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한 것 같다는 생각뿐이셨다고 해요. 밤새도록 잠을 설치셨고 극심한 통증과 불편함 속에서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분이 할아버님의 안색이 너무 안 좋고 숨쉬는 것도 힘들어 보여서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할아버님은 밤새 심근경색을 겪으셨고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님은 너무 놀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소화불량인 줄만 알았어요.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명치 끝이 답답하고 등까지 아파서 심장이 아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할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님, 심장마비 증상은 교과서처럼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불량이나 어깨 통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다행히 할아버님은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그때의 아찔한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아버님은 그 후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속이 조금만 불편해도 혹시 심장인가 싶어서 바로 병원에 연락합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설마 하는 마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하시며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고 계십니다. 할아버님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으시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할아버님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처럼 심장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님처럼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명치 끝이 콕콕 쑤시거나 등이 뻐근하고 팔이 저리기도 하시나요? 턱이나 목, 어깨까지 통증이 퍼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아, 그냥 체했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가고 있다면 잠깐만요. 그 생각은 정말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이 어쩌면 심장이 위험하다는 무서운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돌연사라는 무서운 상황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경고 신호를 아는 사람에게는 대비할 기회를 줍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마비, 돌연사 위험 1위의 무서운 질환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상태, 즉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주된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덩어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쌓여있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다른 혈관을 막으면서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심장마비는 심장뿐만 아니라 뇌, 폐 등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 손상으로 이어져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고 폐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호흡 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이 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혈액순환이 멈추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증상하면 그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치명적인 주범은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비전형적인 경고 증상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통증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거나 신경계의 변화로 인해 통증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팔이 저리는 증상만 있었고 어떤 분은 등 통증만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들을 간과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8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은 바로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생명을 잃으신 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여기시다가 결국 후회하곤 하셨습니다. 심장 건강은 경고 신호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우리 심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 심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심장마비의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심장마비의 숨겨진 경고 증상인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가슴 통증을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돌연사의 그림자로부터 지켜내는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돌연사 위험을 높이는 진짜 주범은 무엇일까요? 혈관을 막고 심장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은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주범으로부터 우리 심장을 지켜내고 심장마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38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귀한 지혜를 바탕으로 이준호 박사의 심장마비 경고 증상 대처 비법 5가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비법이니 믿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대처 비법은요, 바로 명치 통증, 소화 불량처럼 느껴져도 심장마비 경고일 수 있음을 인지하세요. 입니다.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명치 부위가 답답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가슴이 쓰리거나 소화 불량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등이나 턱, 왼쪽 팔, 어깨, 목 등으로 통증이 퍼져나가는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협심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보내는 도와줘 신호인데 우리가 괜찮아 하고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치부하지 말고 심장 문제일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휴식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식은땀, 호흡 곤란,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등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수십 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면 이는 심장마비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어떤 할머니는 평소 위염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치 끝이 너무 아파서 위염이 심해진 줄만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어려워져 병원에 오셨을 때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죠. 박사님, 위염인 줄 알았는데 심장이었을 줄이야. 정말 아찔했습니다. 하시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심장마비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에
더욱 귀를 기울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두 번째 대처 비법은요, 바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 불량처럼 느껴지는 통증이 심장마비의 경고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걷거나 움직이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활동 중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으로 가는 산소 요구량이 급증하여 심장 근육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때 옷을 느슨하게 하고 허리띠를 푸는 등 몸을 조이는 것을 풀어주고 숨쉬기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주면 호흡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괜찮겠지 하고 집안일을 계속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실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발견하여 응급실로 모셨지만 그때 바로 누웠어야 했는데 제 고집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시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다음 응급처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세 번째 대처 비법은요, 바로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절대 혼자 병원에 가려 하지 마세요. 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거나 가족이 운전해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병원 도착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괜찮겠지,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무조건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주변에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안정시키고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119에 전화하면 구급대원이 전화로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려 했지만 119에 전화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즉시 신고하여 위기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구급대원 덕분에 살았어요. 그분들이 오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시더군요. 이처럼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번째 대처 비법은요, 바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세요. 단 출혈 위험이 없다면입니다. 만약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되고 평소 출혈성 질환이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는 분이라면 아스피린 300mg 한 알을 물 없이 씹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피떡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지연시켜 심장 근육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장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119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무턱대고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 위궤양 등 출혈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평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절대 아스피린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평소 심장 질환으로 인해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응급 상황 시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씹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처치일 뿐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비상용 아스피린을 가지고 다니셨는데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씹어 드신 덕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 손상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하시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스피린 복용은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마지막 5번째 대처 비법은요, 바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입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랜 기간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필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이는 튀긴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채소, 과일,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DASH 식단처럼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등산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5회 꾸준히 운동하세요.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매일 78시간의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심장이 회복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심장마비 위험 진단을 받은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는데 몇 년 후에는 혈관 나이가 훨씬 젊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박사님, 건강한 습관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하시더군요.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합쳐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심장마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과 활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쉬운 심장마비의 숨겨진 경고 증상인 비전형적인 가슴 통증에 대해 명확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경고를 놓치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이준호 박사의 심장마비 경고 증상 대처 비법 5가지를 자세히 배우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심장마비 대처 비법 5가지, 비전형적 증상 인지, 즉시 활동 중단, 119 신고, 아스피린 복용 필요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돌연사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38년 경력의 심장내과 전문의 이준호는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건강한 심장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심장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희망건강 채널 심장내과 전문의 이준호가 드리는 마지막 퀴즈.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심장 건강 퀴즈. 본문에서 이준호 박사가 돌연사 위험 1위 심장마비, 놓치면 후회하는 경고 증상으로 강조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체한 것 같다고 착각하기 쉬운 증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 밤에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것. 2.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픈 것. 3. 소화 불량처럼 느껴지는 가슴 통증.